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면 돈 되는 TV의 차길집입니다. 외식사업 고민들을 주는 남자입니다. 이 책을 오늘은 중심으로 또 기회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발 이 충격. 저번 주까지는 그런 대로 외식사업 쪽에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일주일 동안 제가요 서울 수도권 웬만한 데를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탑사를 다녔었습니다. 모니터링 이렇게 했죠. 점점 갈수록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주말에 날씨가 상당히 괜찮았는데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외곽에 이렇게 다니고 없었고, 오늘 드디어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깜깜합니다. 도로까지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외식 사업 이 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가지고 요즘 창업하신 분들 또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들 이런 경우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이렇게 장사되면은 뭐 금방 끝날 일이 아니겠죠. 이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또 경제가 상당히 내리막길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이 크다. 좀 오래 가면은 너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정말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런 폭망이 오는데 또 다른 이 기회인가 이게 자 가까이는 그 IMF 때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진짜 어렵고 그에 자살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살림 다 내 재산 다 날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속에 엄청난 기회를 또 잡은 사람이 있었죠. 또 두 번째 그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기업들이 1차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개인한테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2010년도 11년도 오면서 엄청나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지가가 완전 폭락했었죠. 2011년도에 그때 바닥이 왔었는데 그때 또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 다 날아간 분 대다수 많은데 그때 진짜 기회를 또 잡은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코로나발 경제가 내리막길이 있는 데다가 다시 코로나가 덮쳐버렸는데 지난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은 더더욱 더 심각합니다. 중국발 언젠가 금융위기를 제가 걱정했지 않습니까? 또 자세히 보면은 금융위기는 이미 경제위기는 와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무너질 뿐은 아니니까요. 지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럽니다. 자, 세 번째 상세분 이제 이 속에 그야말로 내 재산이 그야말로 다 날아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겠지만도 살아남아서 시련을 극복해가지고 기회를 또 잡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견디내야 되는데 견디내는 이 끈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 저는 이게 참 두 가지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그야말로 백목점 엄청난 이 백목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기회의 땅 베트남을 집필했지만도 서울의 기회는 또 기회라는 이런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나온 과거 우리 이 재테크 역사를 쭉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를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간단히 추려보면요. 1958년도에 보니까 서울 인구가 약 한 175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도권에 다 해봤자 한 200만 조금 넘었었고 전체 나라 인구는 뭐 따져보면은 뭐 한 2200만 정도. 그런데 30년이 지난 89년도 딱 30년이 지난 89년도 인구를 보니까 서울은 이미 벌써 170만 수도권 다 해봤자 한 200만 좀 넘었었는데 서울 인구는 1000만이 좀 넘었었고 수도권 다 따지니까 한 1800만 명이 훨씬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남한 인구는 2200만원에서 한 4500만원을 불어났으니까 따볼 정도 불어났죠. 근데 수도권의 인구는 뭐 쉽게 얘기해서 한 10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시골에서 도시로 그냥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막 급팽창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막
정신이 없었죠. 난리였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거 큰일 나겠다. 갖다 사람으로 발표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5개 신도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89년도. 딱 30년 전에. 그리고 외곽으로 이제 인구 분산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주택 200만 호라 하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그야말로 중띠만한 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한 5배 커지는 거죠.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성남까지 가고 일산을 오고 이렇게 따지면 좌우로 이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서울 수도권이 늘어나는 거죠. 그 중간에 그야말로 시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성남을 가려고 하면 전답 잠실을 거쳐가면 다 시골이었습니다. 또 일산을 오는 것도 다 시골이었고 그 시골 집가는 엄청나게 쌌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는 주택 200만 호하고 신도시 개발을 책정했을 때 이미 그때도 엄청 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기회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국내의 큰손들과 건설회사 또 해외 이게 물을 좀 묻었던 분들은요. 먼저 영국, 미국, 일본 가까이 일본이 50년대 이후에 60년대 그렇게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수도가 급팽창하면서 외곽의 신도시를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게 투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걸 먼저 반 사람과 안 반 사람 차이가 이렇게 봤던 사람들 그런 큰 손들은 그 중간에 있는 싼 땅들 논이고 밭이고 막 쓸어 담아봤습니다. 개인들은 좀 더 주니까 그때 먹고 살기가 너무 급하니까 땅 팔기가 바빴죠. 정신이 없었죠. 그 이후에 신도시로 향하는 길이 쫙쫙쫙 나면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돈을 쓸어 담았죠. 개인은 그렇게 되면 반대로 돈값은 얼마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빈부가 확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코로나가 덮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아남지 않고 이 시련을 견디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IMF 때처럼 리먼 사태 때처럼 그야말로 눈물 흘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아야 또 다른 이 기회가 또 그 이후에 몰려올 텐데 지금 중부할 금융위기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면은 그야말로 지가라든지 모든 게 또 떨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시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한동안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제가 살아남아야 된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래 그때 잡아야 완전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